안녕하세요. 위치맨의 안철준입니다. 검색할 때, 정보를 찾을 때 어떤 툴을 많이 쓰십니까? 검색하면 구글, 네이버 검색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AI 서비스,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거나 검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GPT와 구글 검색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답에 대한 결과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만족도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어떤 방식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식일까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이 챗GPT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무려 10배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 AI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요. 많은 기사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차원에서 의문을 품거나 또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의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중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산업 전체의 어떤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존의 연료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한다든지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출이라든지 판매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I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인해서 거대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AI 기술이 사실 규모의 경제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오픈 AI, 메타, 구글, X 등 이렇게 AI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AI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이런 투자의 증거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427%, 무려 거의 5배나 증가했다라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모든 실적들이 다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바로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를 먹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우에 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앞으로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계획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소모량이 미국에서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2023년도까지 전체 미국 전기 소모량의 무려 8%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산과 소비와 모든 전력 상태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을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 베이스는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모량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도 있고 많이 확충되어 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너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는 이런 증가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기존의 레거시 전력 방식을 통해서 이런 증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의 목표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이 거의 한 30% 정도 상승했다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을 향해서는 이런 배출량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30%나 더 증가되었다라고 보고를 한 건데요. 이게 다 클라우드라든지 특히나 AI 기술 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의 움직임이 흥미로운데요. 원래 빌 게이츠가 기후위기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신에너지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AI의 어떤 가능성과 이런 에너지 이슈가 터진 겁니다. 기후위기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AI와 같은 이 새로운 기술의 에너지원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인 이런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SMR 스타트업인 테라파워라는 곳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10억 달러라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이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는 뭔가 어떤 기업인가라는 거죠. 이 테라파워가 개발하는 것은 바로 SMR, 스몰 모듈 리액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SMR은 미래의 신에너지 기술 중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말 그대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인 건데요. 이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이즈가 일단 100분의 1부터 50분의 1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치 비용도 낮아지겠죠. 뭐 여기에 따라서 방사능 문제라든지 또 냉각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SMR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 솔직히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개발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도 엄청나게 아직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이죠. 여하튼 뭐 작다 하더라도 이것도 원자로이지 않습니까? 자, 반면 기존 생성형 AI의 에너지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개발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방한한 머신러닝의 대부라고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 있으시죠? 기존 AI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LM이라고 하는 기존의 생성형 AI의 방향 자체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될 뿐더러 일부 기업에게만 이런 AI 기술이 편중되는 이런 형태의 AI 개발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앤드류 응은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의 AI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새로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새로운 AI 개발의 방향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원샷으로 한 번에 최적의 대답을 내놓는 지금의 이제 방식이 LLM 모델이죠. 이런 방식보다는 작은 AI 모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내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올바른 대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AI의 대답에 워크플로우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작은 AI 모델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인트죠. 사실 이런 방식이 AI가 아니라 사람이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최근 화두인 온디바이스 AI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많은 AI 처리를 이렇게 온디바이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 또 클라우드 단으로 이렇게 옮기는 AI 서비스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면서 전체적인 AI 서비스들이 온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AI의 품질 측면에서도 더 좋은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AI 노트북, 코파일럿 PC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AI 노트북이라든지 최근에 발표한 애플의 이 AI 서비스의 방향도 이러한 온디바이스의 형태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I 혁명이 또 다른 산업의 재편과 변화를 되게 부채질하고 있죠. 이 AI의 어떤 기술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에너지 차원의 어떤 산업의 재편,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는 AI, 에너지,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과 또 사회적인 이슈에까지 또 AI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